이번 영상에서는 11월 19일에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48조 제2항 시행령 제27조의 2에 해당하는 급여자료 입력 메뉴의 임금명세서 기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임금명세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 지급 상세 내역을 임금명세서에 작성하여 주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때는 재직자 기준으로 정기 지급일을 의미하며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등의 경우에는 실제 금액을 지급하는 때를 의미합니다. 이번에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가 되면서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의 양식은 자유이지만 교부할 때 필수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공제 내역, 근로자 특정 정보,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등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 시 과태료가 있습니다. 근로자 1명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번 세무사랑 프로 2.0도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가 됨으로써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 임금명세서 기능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무사랑 프로 2.0의 임금명세서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입력 순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급여자료 입력 메뉴 사용 방법을 보시게 되면 먼저 수당 등록에서 각 수당 및 공제 항목 계산은 근거를 추가 입력합니다. 두 번째로 사원별, 다른 경우에는 사원별 각각 입력을 하며 계산 근거가 급여 입력 화면에 표시를 원할 경우에는 네모 화면 표시 체크를 합니다. 다음으로 임금 대장에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 통상시급, 가족사항을 입력합니다. 이 부분은 필요시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인쇄에서 인쇄 설정에서 임금명세서로 선택을 해서 인쇄를 합니다. 만약에 이메일로 전송 시에는 명세서를 선택, 급여 명세서나 또는 임금 명세서를 선택 후 전송합니다. 모바일 캔딩 전송은 11월 19일부터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세무사랑 프로 2.0 홈화면의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무사랑 프로 2.0에서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급여자료 입력 메뉴의 F4번 수당 공제 기능을 보면 기존에는 수당 등록과 공제 등록이 한 번에 보였지만 수당 등록과 공제 등록 칸을 구분하였습니다. 수당 등록의 지급 항목을 일괄 계산 적용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위에 입력할 수당을 선택을 합니다. 다음으로 아래에 수당 등록 지급 항목 계산 방법 일괄 계산 적용을 입력합니다. 적용 시작월을 입력을 하고 계산 방법은 직접 입력합니다. 만약 사원별로 계산이 달라 사원별로 입력을 하고 싶다고 하면 사원별 계산 방법 등록에 F2번 코드 도움을 통해 사원을 불러와 계산 방법을 직접 입력합니다. 지급 항목 일괄 계산 적용을 입력했더라 하더라도 사원별 계산 방법을 입력했을 경우 사원별 계산 방법으로 반영이 됩니다.
사원별 계산 방법을 입력을 안 하면 지급 항목 일괄 계산 적용으로 자동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 입력 화면에 계산 방법을 표시할 경우 지급 항목 일괄 계산 방법은 필수로 입력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 하단에 보게 되면 급여 입력 화면에 계산 방법 표시 여부를 체크를 하고 급여자료 입력 화면을 조회를 하게 되면 수당공제 등록에서 등록한 계산 내용이 급여 항목, 그 다음에 공제 항목 옆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당공제의 급여 입력 화면에 계산 방법이 보였으면 할 때 급여 입력 화면에 계산 방법 표시 여부를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사원별로 설정을 하게 되면 사원별로 계산 방법이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제 등록도 수당 등록과 동일하게 입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임금 명세서에 반영이 되며 공제 항목 일괄 계산을 필수로 입력해야 사원별로 계산 근거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급여자료 입력 화면에서 직접 입력할 수는 없으며 수당 공제 등록 기능을 통하여 입력합니다. 만약 수당 공제와 공제 등록 계산 방법을 삭제 시 하단 삭제 또는 F5번 키를 클릭하여 삭제하며 만약 사원별 계산도 입력하였다고 하면 같이 삭제가 됩니다.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삭제를 하게 되면 사원별 계산 방법 등록까지 삭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여자료 입력 화면을 보게 되면 계산 방법에서도 삭제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월별로 지급 항목 계산 방법 일괄 적용 내용이 다르다고 하면 적용 시작월에 시작한 월을 입력을 한 다음에 계산 방법을 추가적으로 입력을 합니다. 저는 11월에 기본급으로 입력을 하고 12월에는 다른 내용으로 입력을 한 다음에 12월에 조회를 해보게 되면 계산 방법에 수당공제에서 적용 시작월을 12월로 입력한 내용이 반영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마감 후 2월을 실행해서 하게 된다면 내년의 계산 방법은 이 수당공제에서 적용 시작월 마지막 달인 12월 달에 계산 방법이 1월 달로 내년 1월 달로 자동 반영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금명세서 출력 방법입니다. 임금명세서를 출력할 사원을 체크를 한 후 상단에 인쇄를 클릭합니다. 인쇄의 왼쪽 인쇄 서식을 클릭을 하게 되면 맨 하단에 임금명세서 계산 방법을 클릭합니다. 클릭을 하면 임금명세서가 조회가 되며 오른쪽 상단에는 지급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공제에서 입력한 계산 방법은 하단에 보게 되면 지급공제 항목과 입력한 계산 방법이 반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상단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 근로시간수와 통상시급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급여자료 입력 왼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임금대장에서 입력한 내용을 토대로 자동 반영이 되며 하단 임금대장 일괄 입력을 통해서
사원별로 일괄적으로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쇄를 클릭하여 인쇄 서식에 급여 명세서 계산 방법을 클릭하여 인쇄를 하며 임금 명세서와는 명칭만 다르게 나오며 계산 근거는 임금 명세서와 동일하게 반영되므로 사용자가 원하는 서식을 선택하여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임금 명세서를 모바일로 전송하는 캔디는 11월 19일부터 가능합니다.